아빠, 왜 집에 안 와? 5살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년간 운영하던 카페가 코로나로 망하면서 저는 가족을 위해 새벽 편의점 알바부터 밤늦은 배달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32살,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카페 사장이었죠. 민수야, 이제 그만해. 아내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 문 앞에 붙은 임대료 연체 고지서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현실을 봐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간 온 정성을 쏟아 만든 이 카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소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 우리한테 시간이 어딨어?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80잔도 팔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10잔 팔기도 힘들어졌죠. 매출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임대료만 월 350만 원인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준이 어린이집비도 밀렸어.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금도 다 깨먹었잖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한 공간들, 소영이 그려준 메뉴판, 손님들이 남겨준 포스트잇들. 이 모든 게 저희 꿈이었는데. 소영아,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자고. 소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한테는 하준이가 있어. 더 이상 꿈만 쫓고 살 수는 없다고. 그 순간 5살 하준이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오늘도 카페 문 안 열어? 하준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즘 카페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열어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준아, 아빠가 곧 다른 일 찾을 거야. 소영이 하준이를 안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소영과 함께 꿈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의 전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영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테이블 위에는 카페 임대차 계약서, 대출 서류, 그리고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해. 카페 정리하고 다른 일 찾을 거야. 아니면. 소영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뭔데? 아니면 우리 관계도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소영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참 많이 생각했어. 소영이 가계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 카페 운영비, 생활비, 하준이 어린이집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어.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연하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뭐가 달라져? 민수야, 나도 지쳤어. 소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들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 수는 없어. 하준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저희 사이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하준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야, 하준아. 아빠, 엄마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소영이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하준아, 아빠가 새로운 일 찾으면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돼? 아빠가 만든 라떼 정말 맛있는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준이만큼은 아직 저를 믿고 있는데 정작 제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올게. 소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에 가서 마지막으로 라떼 한 잔을 내렸습니다. 3년간 수없이 내린 라떼였지만 그날만큼은 쓰디쓴 맛이었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소영이 처음 만난 곳은 대학교 미술 동아리였어요. 소영은 시각 디자인과 3학년, 저는 호텔 조립과 4학년이었죠. 이 메뉴판 디자인 어때? 소영이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동아리 축제 카페 부스를 준비하면서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소영의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됐거든요. 그럼 민수 오빠는 메뉴 개발 담당이니까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음료 만들어봐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커피와 디저트를, 소영은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맡았죠. 축제 때 저희 부스는 대성공이었어요. 3일 동안 1000잔이 넘게 팔렸거든요. 우리 진짜 카페 차리면 어떨까? 축제 마지막 날 소영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진짜? 정말로? 응. 오빠 커피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소영은 졸업작품으로 카페 브랜딩 프로젝트를 했고,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졸업 후 1년 동안 저희는 각자 다른 카페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임신 소식을 알려준 날, 저희는 정말로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나고 6개월 후 드디어 카페 민들레가 문을 열었어요. 소영이 지은 이름이었죠.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꽃 피울 수 있는 카페가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소영의 디자인과 저의 커피가 만든 조화였죠. 여기 라떼 정말 맛있어요. 그림도 예쁘고. 인테리어가 너무 감각적이에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픈 3개월 만에 월 매출 8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때 소영이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해냈다.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었어. 그때만 해도 저희는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준이와 함께 카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언젠가는 체인점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꿈꿨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건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달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죠. 민수야, 손님이 너무 없어. 어제 하루 종일 3명밖에 안 왔어.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졌습니다. 평소 80잔 팔던 커피가 20잔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좋은 날 기준이었죠.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4분의 1로 줄었어. 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임대료 3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기본 고정비만 600만 원인데 매출은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생들 월급도 못 줬어.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해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저 혼자서 모든 걸 했습니다.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 재료 주문하고 장부 정리까지. 아빠, 왜 카페에만 있어? 집에 언제 와? 하준이가 투정을 부렸지만 저는 카페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면 문을 열어놔야 했거든요. 몇 달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모두 바닥났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위험해. 적금까지 깨야 할 것 같아. 소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예전만큼 손님이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에는 배달을 뛰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하준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카페는 이제 하루에 5잔도 안 팔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의 꿈이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고 오후에는 카페를 열고 저녁에는 배달을 뛰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죠. 아빠. 하준이가 달려왔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상대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준아, 아빠 좀 쉬자. 나중에 놀아줄게. 소영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하준이가 계속 아빠 찾는데 아빠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네. 미안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하준이는 아빠가 필요해.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줘. 카페 상황이 나아지면. 카페 얘기는 그만해. 현실을 봐.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 하준이랑도 안 놀아주고. 그럼 가족이 뭔데? 저는 억울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가족한테 원망을 듣다니. 그럼 내가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카페 적자 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카페 정리하라고 했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어? 이제 그만 포기해. 그때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무서워. 저희는 하준이 때문에 싸움을 멈췄지만 그 후로도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피곤해서 말할 기력이 없었고 소영은 화가 나서 말을 안 했거든요. 아빠, 이거 봐. 블로그로 카페 만들었어. 하준이가 레고로 만든 작품을 보여줬지만
저는 제대로 반응해주지 못했어요. 아, 그래. 잘 만들었네. 성의 없는 대답에 하준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소영이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준아, 아빠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엄마가 같이 놀아줄게.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와서도 소영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고 저는 내일 새벽 일 때문에 바로 잠들어야 했거든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희 가족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하준이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소영이 혼자 갔다 와서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상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배달에서 막 돌아온 상태라 정말 지쳐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하준이가 아빠 얘기를 안 한대. 선생님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운다고 말했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안해. 내가 요즘 바빠서. 바쁘다고. 바빠서 아들한테 관심도 못 줘.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벌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카페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하라고. 제대로 된 직장.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카페 말고 다른 걸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이기적이야. 가족보다 내 고집이 더 중요해. 이기적이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지. 소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카페에 집착하는 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야. 자존심이라고. 그래, 자존심.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소영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하준이까지.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저희 사이에 서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그만 싸워. 무서워. 하준이의 울음소리에 저희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소영이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준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얘기한 거야. 하지만 하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빠 왜 집에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하준이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아빠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소영이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가족보다 제 고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카페를 포기한다는 건 저에게는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는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드 대금 연체 안내였죠. 고객님, 이번 달 카드 대금 28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280만 원? 저는 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이상했어요. 집에 와서 소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카드 대금이 280만 원이라는데 뭐에 썼어?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뭐야? 28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소영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저는 카드 명세서를 뽑아봤어요. 온라인 쇼핑몰, 마트, 배달음식, 키즈카페.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공기청정기 30만 원, 로봇 청소기 15만 원? 그건 필요해서 산 거야. 하준이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하준이가 언제부터 알레르기가 있었어? 소영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계속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키즈 카페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네. 이게 말이 돼. 하준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게 교육이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돈을 써?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영이 몰래 다른 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이 카드는 뭐야? 소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총 빚이 얼마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2천만 원을 언제부터 썼던 거야? 6개월 전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2천만 원이 조금씩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화낼까봐. 화낼까봐서 숨겼다고.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소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저는 카드 명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브랜드 옷, 화장품.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욕구로 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영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뭐야? 나는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동안 소영은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페 정리하면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결국 카페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소영의 소비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이게 뭐야? 택배가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준이 블록 세트야. 교육용이라고 해서. 교육용? 얼마짜리인데? 12만 원. 12만 원? 블록이 12만 원이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7만 원을 버는데 블록 하나가 12만 원이라니. 하준이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잖아. 투자.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투자야?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못하게 해? 소영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집과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영아, 공기청정기가 또 왔는데? 아, 그건 하준이 방용이야. 하준이 방용? 거실에 있는 걸로는 안 돼. 방이 좁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얼마짜리야? 25만 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에 공기청정기가 이미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산 거예요. 소영아, 우리 지금 2천만 원 빚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하지만 하준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건강. 지금까지 하준이가 아픈 적 있어? 소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각종 반찬통과 음료수들로 가득했어요. 소영아, 이 반찬들 언제 산 거야? 어제 마트에서.
얼마나 샀길래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 15만 원 정도. 15만 원이면 저희 가족이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는 당장 먹지도 않을 음식들이 가득했죠. 소영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 모르겠어? 무슨 뜻이야? 나는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티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저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준이 있으니까. 하준이 때문이라고. 하준이가 이런 걸 다 요구했어? 소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하준이는 별로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빠와 함께 놀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했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이런 소비가 정말 하준이를 위한 거야? 소영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 요즘 너무 답답해. 집에만 있으니까. 그제야 저는 소영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소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오늘 하준이랑 키즈카페 가려고 해. 토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키즈카페. 어디로? 새로 생긴 체험형 키즈카페. 하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얼마야? 3시간에 18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8만 원? 3시간에? 응. 좀 비싸긴 한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대. 특별한 체험이 뭔데 18만 원씩 받아? 요리 체험이랑 만들기 체험 이런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아, 지금 우리 형편에 18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해? 친구들은 다 가는데. 또 남과 비교하는 얘기였어요. 하준이가 정말 가고 싶다고 했어? 직접 물어봐. 소영이 하준이를 불렀어요. 하준아, 오늘 새로운 키즈 카페 가고 싶었어?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키즈 카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 말고. 응, 새로운 곳이야. 요리도 할 수 있고. 아빠랑 집에서 놀아도 좋은데. 하준이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아이는 굳이 비싼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소영이 가자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준아, 정말 집에서 놀고 싶어? 응. 아빠랑 레고 만들고 싶어. 하준이의 말에 저는 소영을 쳐다봤어요. 맞지? 하준이는 굳이 비싼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다양한 경험? 18만 원짜리 경험이 꼭 필요해. 소영이 고집을 부렸어요. 민수야, 너무 구두쇠같이 굴지 마. 아이 교육비는 아끼는 게 아니야. 교육비? 이게 교육비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소영아, 우리 2천만 원 빚이 있다고. 18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은 먹고 살 돈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뭐야. 결국 소영은 혼자 하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속이 끓어올랐죠. 3시간 후 돌아온 하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준아,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요리하는 곳이 너무 뜨거웠어.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 하준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18만 원이나 쓰고도 아이는 별로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소영아, 들었지? 하준이가 무서웠다는데. 처음이라 그런 거야. 익숙해지면 좋아할 거야. 익숙해지면 또 갈 생각이야. 당연히 가야지.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육 핑계 대지 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그때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무서워.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아이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준이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준아, 아빠야. 화면에 하준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일하는 곳이야. 하준이 뭐 하고 있었어? 레고 만들고 있었어. 아, 그래. 뭐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근데 아빠 언제 집에 와? 내일 아침에 갈게. 하준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해. 나랑 안 놀아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일을 해야 우리가 밥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다른 아빠들은 왜 집에 있어? 친구들은 아빠랑 맨날 놀아.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아빠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집에 있을 텐데 저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하준아, 조금만 참아줘. 아빠가 곧 새로운 일 찾을게. 새로운 일? 그럼 카페는 어떻게 돼? 카페는? 아빠가 생각해 볼게.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카페 그만해도 돼. 뭐라고? 아빠가 카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봤어. 그냥 그만해도 돼.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준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순간 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아빠 바쁘니까 전화 끊어. 엄마가 전화 끊으래. 잠깐, 하준아. 아빠 바빠 보여. 안 만나도 돼.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안 만나도 되라는 하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아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형.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 아닙니다. 뭔 일 있어? 가족 때문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사업망에서 이런 일 했었어. 그때 진짜 힘들었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다른 회사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 가끔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포기한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아저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카페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새벽 6시에 교대 직원이 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영과 하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하준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하준이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꿈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이 아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카페 정리할게.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저의 3년간의 꿈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꿈은 포기했지만 하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때로는 꿈보다 현실이, 성공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